아침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거실 깊숙이 스며들 때 서유진은 이미 하루를 시작한 지 오래였다. 그녀의 하루는 정확히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되었다. 남편 강민호가 출근하기 전 완벽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10살짜리 아들 지훈의 등교 준비를 돕고 집안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그녀의 지난 10년간 변치 않는 일상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주방에서 나는 소리라고는 부드러운 칼질 소리와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뿐이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교향곡의 악장처럼 우아하고 효율적이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그녀를 완벽한 전업주부로 만들어 주었다.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명품 가구, 그리고 누가 봐도 성공한 남편과 똑똑한 아들.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삶은 모든 여성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텅 빈 눈빛 속에 감춰진 과거를 알지 못했다. 가끔씩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숫자들이 춤을 추고 복잡한 그래프들이 그려졌다 사라지곤 했다. 아테나. 월스트리트와 여의도를 동시에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그것이 바로 10년 전 그녀의 이름이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천억이 움직였고 그녀의 분석 하나에 시장이 요동쳤다. 여보, 나 먼저 나갈게. 부드러운 남편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강민호는 깔끔한 슈트 차림으로 그녀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그는 언제나처럼 다정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YS그룹의 팀장이라는 직책은 그에게 무거운 책임감과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있었다. 유진은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다. 남편과 아들을 보내고 난 뒤 집안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유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무심코 TV를 켰다. 경제 뉴스 채널에서는 YS그룹의 주가 동향에 대한 분석이 한창이었다. 애널리스트들은 YS그룹이 최근 추진 중인 대규모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눈에는 그 프로젝트의 데이터가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허공에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다. 리스크 관리 모델이 머릿속에서 저절로 작동했다. 저 프로젝트는 성공 가능성이 희박했다. 오히려 교묘하게 설계된 부실 채권을 숨기기 위한 연막에 가까워 보였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TV를 껐다.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람. 그녀는 서유진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일 뿐이었다. 그날 밤 강민호는 만취 상태로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부축해 소파에 앉혔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마침내 무너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끝났어. 모든 게 다 끝났어. 민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그가 총괄하던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에서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회사는 모든 책임을 그와 그의 팀에게 전가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최진환 회장이 직접 지시하고 강행한 것이었다. 민호는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했지만 최 회장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이 조작된 함정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너무 늦어버렸다. 내일 아침 감사팀에서 조사가 나올 거야. 배임 횡령. 난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몰라. 당신과 지훈이를 어떻게 보지? 강민호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어깨는 걷잡을 수 없이 떨리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유진이 보아온 남편의 모습 중 가장 처참하고 나약한 모습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유진은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온화한 주부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차갑고 날카로운 분석가의 시선이 번뜩였다. 그녀는 떨리는 남편의 어깨를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프로젝트 관련 자료 전부 가지고 있어. 초기 기획안부터 최근 보고서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녀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고 단호했다. 민호는 흐느끼다 말고 아내를 쳐다봤다.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녀의 모습에 그는 당황했다. 자료는 회사 서버에 다 있는데 내 접근 권한은 아마 내일 아침이면 차단될 거야. 그의 말에 유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녀는 서재 깊숙한 곳, 결혼사진 액자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낡은 노트북 한 대와 여러 개의 USB 그리고 암호화된 보안카드가 들어있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녀의 과거가 봉인된 판도라의 상자였다. 민호는 아내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유진은 노트북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전원을 켰다. 부팅 화면이 지나가자 바탕화면에는 복잡한 금융 데이터와 분석 프로그램 아이콘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은 10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는 민호의 회사 내부망에 접속하기 위해 여러 개의 가상 사설망을 우회하고 방화벽을 뚫기 시작했다. 민호는 입을 떡 벌린 채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당신 지금 뭘 하는 거야? 그건 우리 회사 보안 시스템인데.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떨렸다. 유진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조용히 해. 시간이 없어. 당신 아이디랑 비밀번호 말해줘. 그리고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 경로도. 그녀의 말투에는 더 이상 아내로서의 부드러움이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지휘관의 냉철함만이 존재했다. 민호는 얼떨떨한 상태로 그녀가 시키는 대로 정보를 알려주었다. 유진은 불과 몇 분 만에 YS그룹의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내부 서버에 접속하는데 성공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보안 USB로 다운로드하기 시작했다. 데이터가 전송되는 동안 그녀는 민호에게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그녀의 질문은 날카롭고 핵심을 찔렀다. 초회 회장이 이 프로젝트를 강행한 진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 표면적인 이유 말고. 글쎄, 나도 그게 의문이었어. 성공 확률도 낮은데 너무 무리하게 추진했으니까. 자금 흐름은 어땠어? 투자금은 어디서 나왔고 어떤 경로로 집행됐지? 혹시 자금 집행 과정에 유령 회사가 끼어있지는 않았나? 그녀의 질문은 평범한 주부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다. 민호는 아내의 모습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지난 10년간 함께 살아온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그는 아내가 똑똑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프로젝트의 이상한 점, 최 회장의 독단적인 결정, 그리고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까지. 모든 데이터 다운로드가 완료되자 유진은 즉시 접속 기록을 삭제하고 시스템에서 빠져나왔다. 그리고는 다운로드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와 재무제표 이메일 기록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눈은 무서운 속도로 데이터를 훑어내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정보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유진은 마침내 키보드에서 손을 뗐다. 그녀는 화면에 떠있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것은 교묘하게 설계된 거대한 금융 사기극의 전말이었다. 최진환 회장은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위장막으로 내세워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으로 경쟁사를 적대적으로 인수합병하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강민호는 그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죄를 뒤집었을 희생양에 불과했다. 아그랄한 늙은이 같으니 유진이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다. 남편의 절망적인 얼굴, 아들의 해맑은 미소, 그리고 지난 10년간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평범한 행복, 그 모든 것을 짓밟으려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확인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잠들어 있던 아테나가 완전히 깨어나는 순간이었다. 유진은 소파에서 넋을 잃고 앉아있는 민호를 돌아보았다. 여보, 걱정하지 마. 당신은 감옥에 가지 않아. 그리고 최 회장은 자기가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남편을 안심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해외에 있는 누군가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나야 아테나, 도움이 필요해. 아주 오래된 계좌를 하나 깨워야겠어. 메시지를 보낸 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지난 10년간 그녀에게 아침은 그저 반복되는 가사 노동의 시작을 의미할 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다. 이것은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여명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민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퀭한 눈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유진이 정갈하게 차려놓은 아침 식사가 있었지만 그는 도저히 수저를 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회사에서 마주하게 될 끔찍한 상황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반면 서유진의 모습은 어젯밤과 확연히 달랐다. 그녀는 다시 완벽한 주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차분한 표정으로 커피를 내리고 아들 지훈의 옷매무새를 만져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다.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가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사에 가면 아무 말도 하지 마. 감사팀이 뭘 묻든 기억나지 않는다. 자료를 검토해봐야 알 수 있다. 고만 대답해. 절대 먼저 나서서 변명하거나 책임지려 하지 마. 그건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짓이야. 당신은 그저 버티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민호는 아내의 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녀의 확신에 찬 태도에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그가 불안한 발걸음으로 현관을 나선 후 유진은 아들까지 학교에 보낸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안방의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드레스룸 가장 안쪽 명품 가방과 옷들로 가득한 벽면은 사실 위장된 문이었다. 유진이 비밀번호를 누르자 벽의 일부가 소리 없이 열리며 작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은 그녀가 결혼과 동시에 봉인해두었던 자신만의 비밀 서재이자 작전실이었다. 내부에는 최첨단 컴퓨터와 여러 대의 모니터 그리고 각종 통신 장비들이 1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잘 보존되어 있었다. 유진은 익숙하게 시스템을 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푸른빛을 내며 모니터들이 차례로 켜지자 공간은 순식간에 금융전쟁의 최전선 지휘 통제실로 변모했다. 그녀는 헤드셋을 끼고 어젯밤 보냈던 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확인했다. 발신인은 하데스. 과거 그녀와 함께 월스트리트의 그림자 속에서 활동했던 전설적인 해커였다. 아테나 여왕의 귀환을 환영한다. 요청한 계좌는 모두 활성화시켰다.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해. 지옥의 문이라도 열어줄 테니.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신뢰와 변치 않는 연대가 담겨 있었다. 유진의 입가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젯밤 다운로드한 YS그룹의 내부 데이터가 여러 개의 모니터에 펼쳐졌다. 그녀는 먼저 최진환 회장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했다. 수백 개의 페이퍼 컴퍼니와 차명 계좌 복잡한 파생 상품 거래 기록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일반적인 회계 분석가라면 몇 달이 걸려도 풀지 못할 미로였지만 유진에게는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숙련된 고고학자가 유물의 결을 따라 흙을 털어내듯 불필요한 데이터를 걷어내고 핵심적인 자금의 흐름만을 정확히 포착해냈다. 그녀의 눈은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닌 그 뒤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과 음모를 읽어내고 있었다. 최진환은 예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치밀했다. 그는 단순히 비자금을 조성하는 수준을 넘어 금융 시스템 자체를 자신의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있었다. 몇 시간의 분석 끝에 유진은 마침내 최진환의 거대한 계획의 첫 번째 퍼즐 조각을 찾아냈다. 문제의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실패하도록 설계된 것이었다. 최진환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YS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YS건설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폭락시켰다. 그리고 동시에 해외에 설립한 다수의 유령 회사를 통해 헐값이 된 YS건설의 주식을 몰래 사들이고 있었다. 그의 최종 목표는 명확했다.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을 강민호와 같은 중간 관리자들에게 떠넘겨 투자자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주가가 바닥을 쳤을 때 숨겨진 호재를 터뜨려 주가를 다시 급등시키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는 헐값에 사들인 주식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는 동시에 자신의 경영 능력을 과시할 수 있었다. 강민호는 그의 완벽한 시나리오를 위한 소모품에 불과했다. 역시나 고전적이지만 효과적인 수법이지. 유진은 차갑게 중걸거렸다. 그녀는 최진환의 계획을 파악한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이용한 유령 회사들의 실체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하데스의 도움을 받아 각국 조세 피난처에 숨겨진 서버들을 해킹하고 암호화된 장부를 해독했다. 그 과정에서 최진환이 지난 수년간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린 검은 돈의 흔적까지 발견하게 되었다. 한편 YS그룹 본사의 감사실에서는 강민호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최진환의 충견인 윤상무가 직접 조사를 지휘했다. 그는 날카로운 질문을 퍼부으며 민호를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강 팀장, 솔직히 말해. 프로젝트 자금 일부를 빼돌린 거 아닌가? 자네 개인 계좌부터 먼저 확인해 봐야겠어. 민호는 터져 나오려는 울분과 공포를 간신히 억누르며 아내의 말을 떠올렸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일관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든 자금 집행은 회계팀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해봐야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어설픈 방언은 오히려 윤상무의 의심을 키웠지만 동시에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었다. 그는 시간을 벌고 있었다. 그 시간 유진은 모든 분석을 마치고 방역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최진환의 계획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 그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호재를 터뜨리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주식을 최대한 낮은 가격에 확보해야만 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유령 회사들은 시장에 풀린 YS건설의 주식을 비밀리에 매집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유진은 메인 모니터에 YS건설의 실시간 주가 변동 그래프를 띄웠다. 그리고 하데스를 통해 활성화한 수십 개의 국가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휴면 계좌들을 연결했다. 그 계좌들 안에는 10년 전 그녀가 아테나로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이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 자금의 일부를 이용해
작은 파문을 일으키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계획은 최진환의 매집 활동에 미세한 균열을 내는 것이었다. 너무 커서 그의 경계심을 자극하지는 않으면서도 그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할 만큼은 충분히 예리한 공격. 그녀는 YS건설의 주식을 소량씩 하지만 매우 빠른 속도로 여러 계좌를 통해 사들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그녀는 익명의 금융정보 사이트에 YS건설의 숨겨진 기술력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 보고서를 유출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미미하게나마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거래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최진환의 팀은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매집 활동이 누군가에게 감지되었다고는 상상도 못한 채 그저 일반 투자자들이 몰려드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는 그들의 주식 매집 비용을 조금씩 상승시키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유진이 노린 바였다. 유진은 모니터에 떠오른 작은 변화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개미구멍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그녀는 최진환이라는 거대한 댐에 이제 막 첫 번째 구멍을 뚫은 것이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전장의 여신은 10년의 침묵을 깨고 마침내 자신의 무기를 손에 들었다. 그녀의 눈이 서늘한 빛을 발했다. YS그룹의 심장부 펜트하우스에 위치한 최진환 회장의 집무실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듯한 위압적인 전망을 자랑했다. 최 회장은 값비싼 자단나무 책상에 앉아 갓내린 블루마운틴 커피의 향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모든 것을 손에 쥔 자의 여유로 가득했다. 강민호라는 하찮은 미끼는 이제 곧 처리될 것이고 YS건설의 주식은 계획대로 차곡차곡 그의 수중에 쌓여가고 있었다. 회장님, 강민호 팀장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곧 무너질 겁니다. 충직한 신복인 윤상무가 공손하게 보고했다. 최진환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민호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거대한 계획을 위한 작은 부속품일 뿐이었다. 그래, 수고하게. 주식 매집은 어떻게 되어가나. 최 회장의 진짜 관심사는 오직 그것뿐이었다. 윤상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게 약간의 이상 거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아주 소량이지만 누군가 YS건설의 주식을 꾸준히 매수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단순한 개미 투자자들의 움직임으로 보입니다만 최진환은 그의 말을 가볍게 무시했다. 겨우 그 정도를 가지고 뭘 그러나. 계획대로 계속 진행해. 사소한 변수 따위에 흔들리지 말고. 그의 오만한 목소리에는 단 한 줌의 의심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짜놓은 완벽한 판 위에서 그 어떤 누구도 감히 저항할 수 없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가 얼마나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 있는지를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같은 시각 서유진은 자신만의 작전실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6개의 모니터가 각기 다른 정보를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YS건설의 주가 그래프, 실시간 거래, 체결창, 국내외 금융 뉴스, 그리고 최진환 측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보안 채널까지. 그녀는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하며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공격은 성공적이었다. 시장에 미세한 파문을 일으켜 최진환의 주식 매집 비용을 미미하게나마 상승시켰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제는 그의 오만한 자신감에 균열을 낼 차례였다. 그녀는 공매도라는 칼을 뽑아들기로 했다. 주가 하락에 베팅하여 수익을 내는 시장의 탐욕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다. 유진은 하데스를 통해 확보한 해외 헤지펀드의 위장 계좌를 이용했다. 그녀는 YS건설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락할 것이라는 예측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그녀의 거래 주문은 수십 개의 서버를 거쳐 잘게 쪼개진 뒤 전 세계 각지의 증권 거래소로 동시에 송신되었다. 마치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매도 주문은 그 누구도 단일 세력의 소행이라고 의심할 수 없도록 교묘하게 위장되었다. 시장은 즉시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YS건설의 주가는 아무런 악재도 없이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최진환의 계획을 알고 있던 금융팀은 패닉에 빠졌다. 그들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허둥지둥 주식을 사들였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던지는 엄청난 매도 물량을 감당할 수 없었다. 최진환 회장의 집무실에 비상이 걸렸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YS건설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금융팀장의 다급한 보고에 최진환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모니터에 떠오른 수직 낙하하는 그래프를 보며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의 금융팀은 긴급 분석에 들어갔다. 거래 패턴을 분석한 그들은 마침내 이것이 단순한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것은 명백히 YS건설을 목표로 한 고도로 계획된 금융 공격이었다. 공격자는 YS그룹의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듯 가장 취약한 시점을 정확히 노렸다. 최진환의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찾아내 당장 이 공격의 배후를 찾아내 국내 증권사든 외국계 투자은행이든 모든 연주를 동원해서라도 누가 우리 뒤통수를 쳤는지 알아내란 말이다. 최진환의 격노한 외침이 집무실을 울렸다. 윤상무와 그의 팀은 땀을 뻘뻘 흘리며 흩어졌다. YS그룹의 막강한 정보망과 인맥이 총동원되어 보이지 않는 적 아테나를 찾기 위한 대대적인 추적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증권사 임원들을 압박하고 금융감독원 내부 정보원을 통해 거래 내역을 불법적으로 조회했다. 심지어 전문 해커들을 고용하여 공격의 진원지를 역추적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노력은 허사였다. 아테나의 흔적은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녀가 사용한 계좌들은 이미 여러 차례 돈 세탁을 거친 유령 계좌들이었고 접속 경로는 전 세계에 흩어진 수천 개의 좀비 PC를 경유하고 있었다. 추적팀이 허둥대는 동안 유진은 차분하게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그녀의 모니터 한쪽에는 예스그룹 내부 통신을 감청하는 창이 띄워져 있었다. 그들의 다급한 목소리, 혼란스러운 대응, 그리고 최진환의 분노에 찬 고함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덫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음을 확인했다. 유진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공매도를 통해 얻은 막대한 수익금으로 다시 YS건설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주가가 폭락했을 때 매수하고 소폭 반등했을 때 매도하는 단타 거래를 반복하며 시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그녀의 목적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최진환의 계획을 지연시키고 그의 신경을 긁어 실수를 유발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최진환은 예정보다 훨씬 비싼 값에 주식을 매입하며 겨우 주가 폭락을 막아냈다. 그의 계획에는 이미 막대한 차질이 생겼고 예상치 못한 자금이 소모되었다. 하지만 그에게 더 큰 충격은 금전적 손실이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한 제국에 감히 도전하는 미지의 적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이 그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다. 그날 밤 최진환은 집무실에서 홀로 값비싼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을 공격한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쟁 그룹일까? 아니면 원한을 품은 해외 펀드일까? 그는 가능한 모든 용의자를 떠올렸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대담하고 정교한 공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비웃는 듯 단 어둠 속의 그림자를 향해 나지막이 으르렁거렸다. 누구든 상관없다. 감히 내게 덤빈 것을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반드시 내 놈의 꼬리를 잡아서 갈기갈기 찢어버릴 테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번뜩였다. 한편 도시의 다른 한편 평범한 아파트의 작은 방 안에서 서유진은 차갑게 식은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체스판의 첫 번째 수는 완벽하게 성공했다. 이제 왕을 잡기 위한 다음 수를 둘 차례였다. 최진환의 분노는 그의 제국 전체를 휘감는 폭풍이 되었다. 아테나의 존재는 그의 자존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그는 이 보이지 않는 적을 파멸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추적하는 것을 그만두고 맹수를 잡기 위해 교활한 덫을 놓기로 결심했다. 그의 집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상대방이 우리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판을 깔아주지. 그놈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미끼를 던져주는 거야. 최진화는 지도 위에 새로운 전쟁 계획을 그리듯 말했다. 그의 계획은 YS 건설이 중동 지역에서 대규모 정유 플랜트 건설 계약을 따냈다는 거짓 정보를 시장에 흘리는 것이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고 은밀하게 마치 내부자 정보처럼 보이도록 이 가짜뉴스는 실적 부진에 시달리던 YS 건설의 주가를 단숨에 폭등시킬 만한 엄청난 호재였다. 최진화는 아테나가 이 정보에 반응하여 대규모 매수 포지션을 취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가 함정에 빠져드는 순간 계약이 무산되었다는 공식 발표를 내보내 주가를 폭락시켜버릴 계획이었다. 그러면 아테나는 막대한 손실을 입고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었다. 며칠 후 최진환의 계획대로 증권가 정보지를 중심으로 YS건설의 해외 수주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정보는 매우 구체적이었고 신빙성이 높아 보였다. 시장은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했고 성급한 투자자들은 YS건설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최진환과 그의 팀은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걸려들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움직임은 서유진의 손바닥 안에 있었다. 그녀는 하데스를 통해 YS그룹의 내부 통신망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보를 흘리는 언론사와 정보지 관계자들의 통신까지 감청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보가 처음 생성된 순간부터 그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너무 아마추어 같잖아. 이런 뻔한 미끼를 던지다니. 유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최진환의 함정에 빠져드는 척하면서 그 혼란을 역이용하여 더 큰 것을 얻어내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최진환의 자금 세탁, 네트워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였다. 지난번 분석을 통해 스위스의 한 비밀 금고 역할을 하는 프라이빗 뱅크 에델바이스가 그의 검은 돈의 최종 목적지라는 심증을 굳힌 상태였다. 이제는 물증을 잡을 차례였다. 유진은 다시 한번 하데스에게 연락했다. 하데스, 이번엔 좀 위험한 부탁을 해야겠어. 에델바이스 은행의 서버를 뚫어야 해. 그녀의 말에 모니터 너머의 하데스는 잠시 침묵했다. 에델바이스 은행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그곳을 해킹하는 것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아테나, 그곳은 단순한 은행이 아니야. 전 세계 검은 돈의 종착역이지. 잘못 건드리면 우리 둘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어. 하데스의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떠올랐다. 유진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알아. 하지만 최진환을 무너뜨리려면 그 심장을 찌를 수밖에 없어. 그의 시선이 온통 주식시장에 쏠려있는 지금이 유일한 기회야. 결국 하데스는 그녀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알았어. 여왕의 명령인데 지옥이라도 가야지. 30분. 내가 방화벽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간은 딱 30분이야. 그 안에 필요한 걸 전부 찾아내. 하데스의 결심이 굳자 유진은 즉시 작전에 돌입했다. 그녀는 최진환의 덫에 걸려든 것처럼 YS 건설 주식을 소량 매수하는 주문을 넣어 그들을 안심시켰다. 최진환의 감시팀은 아테나가 드디어 미끼를 물었다고 판단하고 환호했다. 그들의 시선이 온통 주식 거래창에 고정된 사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하데스는 수십 개의 가상 서버를 방패 삼아 에델바이스 은행의 철옹성 같은 보안 시스템에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움직일 때마다 복잡한 코드들이 화면을 수놓았다. 1차 방화벽 돌파, 5분 소요. 2차 암호화 프로토콜 해독 중 젠장 새로운 방식인데. 하데스의 긴박한 음성이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다. 유진은 그의 옆에서 재무 분석가로서의 통찰력으로 길을 안내했다. 자금은 법인 계좌가 아니라 개인 신탁 계좌로 숨겨져 있을 거야. 계좌 주인은 최진환의 가명이나 측근의 이름일 가능성이 높아. 제이초이, 윤상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봐.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20분이 지났을 때 하데스는 마침내 최진환의 차명 계좌로 추정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찾았어 하지만 모든 거래 기록이 2중 3중으로 암호화되어 있어. 이걸 다운로드하는 데만 최소 10분은 걸리겠어. 남은 시간은 단 10분. 조금이라도 늦으면 그들의 침입 흔적이 발각되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었다. 유진은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다. 전부 다 가져올 필요 없어. 가장 최근 1년치 거래 내역이랑 자금이 유입된 출처 계좌 정보만 빼내. 특히 레인보우 인베스트먼트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 관련 기록을 집중적으로 찾아. 그녀는 지난번 데이터 분석을 통해 레인보우 인베스트먼트가 자금 세탁의 핵심 통로임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하데스는 그녀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데이터만을 정확히 추출하기 시작했다. 다운로드 막대가 아슬아슬하게 움직이는 동안 은행의 보안 시스템은 외부 침입을 감지하고 추적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아테나 50초 남았어. 거의 다 추적당했어. 하데스의 다급한 외침과 함께 데이터 다운로드가 완료되었다. 그는 즉시 모든 접속 기록을 삭제하고 시스템에서 빠져나왔다. 그들이 빠져나온 지 불과 몇 초 뒤 에델바이스 은행의 경보 시스템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공했다. 유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암호화된 데이터를 자신의 보안 서버로 옮겼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암호를 푸는 것이었다. 그녀와 하데스는 밤을 새워가며 해독 작업에 매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날 새벽 그들의 눈앞에 거대한 부패의 민낯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최진환이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내역과 그 대가로 각종 사업 특혜를 받은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기업 총수의 비자금 문제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권력형 비리 게이트였다. 유진은 자신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음을 직감했다. 이 자료를 공개하는 순간 최진환뿐만 아니라 수많은 권력자들이 함께 몰락할 것이었다. 동시에 그들의 방역 또한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셀 것이 분명했다. 이제 그녀의 싸움은 남편을 구하는 것을 넘어 거대한 악의 카르텔에 맞서는 정의의 성전이 되어버렸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워졌지만 눈빛은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다. 최진환의 함정이 실패로 돌아가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비밀 금고인 에델바이스 은행의 해킹 시도 소식까지 전해지자 그의 인내심은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비록 침입의 배후를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최진환은 자신을 공격하는 적이 단순한 시장 경쟁자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목적을 가진 치밀하고 위험한 존재의 소행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림자 노름에 어울려줄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거대한 계획을 가속하기로 결정했다. 더 이상 YS 건설의 주가를 가지고 장난칠 여유가 없었다. 최진화는 YS 그룹의 이름으로 경쟁 관계에 있던 유망한 IT 기업 누리테크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M&A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인수자금은 그가 수년간 비자금으로 조성해온 바로 서유진이 그 실체를 파악한 검은 돈으로 충당될 예정이었다. 이것은 유진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과도 같았다. 인수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그의 검은 돈은 합법적인 투자금으로 완벽하게 세탁될 것이고 그의 제국은 더욱 견고해질 것이었다. 유진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인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전장의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동시에 최진화는 강민호라는 눈엣 가시를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내부 감사를 넘어 자신이 조작한 완벽한 가짜 증거들을 검찰에 넘겼다. 강민호가 프로젝트 자금을 횡령하여 주식 투자를 했고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시나리오였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이 자극적인 뉴스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이제 싸움은 더 이상 익명의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유진의 가정을 정면으로 겨누는 비수가 되었다. 저녁 뉴스에는 남편 강민호의 이름과 함께 수천억대 배임 횡령이라는 끔찍한 자막이 흘러나왔다. 곧이어 검찰의 소환장이 집으로 날아들었다. 강민호는 전화기 너머에서 거의 실신할 듯한 목소리로 절규했다. 여보, 검찰에서 나를 체포하러 온대. 나 어떡해.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아들 지훈조차 불안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엄마의 옷자락만 붙잡고 있었다. 유진은 아이를 애써 미소로 안심시키면서도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가 지키고자 했던 평범한 행복이 바로 그녀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최진환과 그 배후의 부패한 권력자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급 증거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이 증거를 섣불리 언론이나 검찰에 넘길 수는 없었다. 최진환과 연결된 권력의 거미줄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었다. 그들이 손을 쓰면 증거는 은폐될 것이고 그 사이 남편은 희생양이 되어 감옥에 갈 것이 분명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 숨어 공격하는 방식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 빛 속으로 걸어나와 괴물의 심장 앞에서 직접 칼을 꽂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가장 극적이고 가장 공개적이며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단 한 번의 무대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바로 며칠 앞으로 다가온 YS 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였다. 유진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을 준비했다. 그녀는 하데스에게 마지막 임무를 부여했다. 하데스 YS 그룹 주주총회장에 잠입할 통로를 만들어줘. 단순한 참석이 아니야. 그곳의 모든 영상과 음향 시스템을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해. 그것은 사실상 방송국 주조정실을 해킹하는 것과 맞먹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다. 아테나, 그건 너무 위험해. 네 정체가 완전히 노출될 거야. 그들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하데스는 그녀를 말렸다. 하지만 유진의 결심은 확고했다. 어차피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숨어서 저항하는 건 여기까지야. 이제 내가 왜 전쟁의 여신이라 불렸는지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시간이거든. 그녀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하데스는 결국 그녀의 뜻에 따랐다. 그가 주주총회장의 보안 시스템을 뚫는 동안 유진은 밤을 새워
증거 자료들을 정리했다. 그녀는 단순한 데이터 나열이 아닌 한 편의 완벽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최진환의 자금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 그의 목소리가 담긴 비밀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스위스 은행의 거래 내역까지. 모든 증거는 하나의 거대한 진실을 향해 치밀하게 배열되었다. 주주총회 전날 밤, 집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흘렀다. 강민호는 내일 아침 검찰에 자진 출두하기로 결정하고 방 안에서 마지막 신변 정리를 하고 있었다. 그의 지친 어깨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유진은 잠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참 동안 그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조용히 이슬이 맺혔다. 그녀는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먼지 쌓인 옷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날카로운 어깨선이 살아있는 검은색 파워슈트가 잠들어 있었다. 그것은 과거 아테나가 월스트리터를 호령하던 시절 입었던 전투복이었다. 유진은 조용히 그 옷을 꺼내 입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주부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친 냉철한 여신의 모습이 서 있었다. YS그룹의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이 한데 모인 듯한 열기로 가득했다. 수백 명의 주주와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의 경제부 기자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고, 모두의 시선은 단상 위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는 최진환 회장에게 쏠려 있었다. 그는 제국의 황제처럼 여유롭고 위험 있는 태도로 연설을 이어나가고 있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우리는 YS그룹의 위대한 도약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누리테크 인수는 우리를 단순한 건설, 유통기업을 넘어 미래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만들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스크린에 펼쳐지는 장밋빛 청사진의 주주들은 감탄과 기대를 감추지 못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인수합병 안건의 최종 표결을 앞두고 만족스러운 미소와 함께 잠시 말을 멈췄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굳게 닫혀있던 연 회장 뒤쪽에 거대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한 여성이 당당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는 칠흑 같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연 회장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비수 같았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객석 한쪽에 앉아있던 몇몇 백발의 원로 금융인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경악했다. 그들의 입에서 10년간 잊혔던 이름이 유령처럼 흘러나왔다. 아테나. 그 이름은 전설이자 신화였다. 최진환은 불청객의 등장에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윤상무에게 눈짓하며 저 여자를 당장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보안 요원들이 그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이 그녀의 몸에 손을 대기도 전에 그녀의 차갑고 맑은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최진환 회장님, 주주들이 거짓된 미래에 투표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하데스가 미리 장악해둔 음향 시스템을 통해 연설자의 목소리만큼이나 크고 선명하게 증폭되었다. 최진환의 얼굴이 당혹감으로 굳어졌다. 그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의 뒤편 YS그룹의 화려한 미래를 보여주던 거대한 스크린이 갑자기 암전되더니 이내 전혀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모든 시스템이 아테나의 손에 넘어간 것이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저 화면 꺼. 최진환이 고함을 질렀지만 통제실의 직원들은 속수무책이었다. 스크린에는 범죄의 해부학 YS그룹 성장의 진실이라는 섬뜩한 제목이 떠올랐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유진은 그 혼란의 중심에서 조금의 동요도 없이 자신의 발표를 시작했다. 모든 것의 시작은 YS건설의 해외 자원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것은 최진환 회장이 주장하는 경영상의 실수가 아니라 주가를 조작하고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처음부터 실패하도록 설계된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녀의 말과 함께 스크린에는 조작된 재무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가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쉴 틈을 주지 않았다. 최진환이 주가 조작을 위해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들의 계보도 자금이 흘러들어간 차명 계좌 내역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민호 팀장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윤상무와 작당 모의를 하는 최진환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연 회장에 울려 퍼졌다. 주주들의 웅성거림은 이제 분노에 찬 함성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발표의 하이라이트는 스위스 에델바이스 은행에서 빼낸 비밀 거래 장부였다. 최진환이 누리테크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려던 돈의 출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이 어떻게 세탁되었는지 그 자금 세탁의 흐름도가 거대한 거미줄처럼 스크린에 그려졌다. 주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들이 투자한 회사가 거대한 범죄의 소굴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치를 떨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가 공개되었다. 거기에는 최진환이 자신의 사업적 이권을 위해 지난 수년간 불법적인 뇌물을 상납해온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명단이 담겨 있었다. 현직 장관, 국회의원, 검찰 고위 간부의 이름까지 포함된 리스트였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폭로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최진환은 자신의 무대 위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절망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단상 아래의 유진을 향해 괴물처럼 달려들었다. 내년이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따위 짓을 벌여. 하지만 그의 발악은 보안 요원들에게 저지당했다. 그의 제국은 불과 10여 분 만에 먼지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방금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살벌한 기세의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바로 익명의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검찰 특수수사팀이었다. 검사들은 성큼성큼 단상 위로 올라가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최진환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그의 손에 은색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섬광이 터져 나왔다. 모든 소란이 끝난 후 서유진은 홀로 연 회장 중앙에 서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주부가 아니었다. 10년의 침묵을 깨고 돌아온 전설 아테나였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도박에서 승리했다. 조용했던 아내는 가장 화려한 방식으로 포효했고 온 세상이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 YSS 그룹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드라마틱한 폭로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언론은 연일 YS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대서특필했고 최진환 회장의 구속을 시작으로 그와 결탁했던 정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치부가 한 여성의 손에 의해 남김없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몇 주 후 폭풍의 눈과도 같았던 서유진의 가족에게는 마침내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다. 모든 혐의를 벗은 강민호는 YS그룹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한 조직의 부속품으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다. 그날 저녁 그는 아내와 마주 앉아 처음으로 지난 10년의 세월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깊은 존경심이 함께 서려 있었다. 미안해 유진아.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잊고 살았어. 아니 애써 외면했는지도 몰라. 당신의 날개를
내 서툰 욕심으로 꺾어버리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지. 나를 위해 당신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해.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유진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한 위로였다.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새롭게 재정립되었다. 더 이상 남편의 성공에 종속된 아내도 아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남편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강민호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건축 설계 사무소를 열기로 결심했고, 유진은 그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한편 세상은 아테나의 귀환에 열광했다. 유진의 집 앞에는 그녀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이 진을 쳤고, 그녀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제안들이 쏟아졌다. 정부는 무너진 YS그룹의 정상화를 이끌어달라며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제안했고, 월스트리트의 거대 헤지펀드들은 천문학적인 연봉을 약속하며 그녀를 스카우트하려 했다. 세상은 다시 한번 그녀를 금융의 여왕으로 추대하려 했다. 하지만 유진은 선뜻 어떤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들 지훈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평범한 일상을 만끽했다. 따스한 햇살 아이의 웃음소리, 평화로운 풍경. 그것은 그녀가 지난 몇 주간 목숨을 걸고 싸워서 지켜낸 소중한 것들이었다. 지난 10년의 세월이 단지 잃어버린 시간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약속 장소인 한적한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만나는 하데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화면 속 이미지와는 달리 평범한 괴짜 프로그래머 같은 인상이었다. 그들은 어색한 인사도 잠시 마치 어제 만난 동료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하데스는 그녀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물었다. 그래서 여왕님은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 월스트리트 아니면 청와대? 그의 짓궂은 질문에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둘 다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혹은 거대화한 조직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아. 이제는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고 싶어.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명확했다. 얼마 후 서유진은 자신의 결정을 세상에 알렸다. 그녀는 모든 스카우트 제의를 정중히 거절하고 아테나 컨설팅이라는 이름의 작은 독립 자문 회사를 설립했다. 그녀의 회사는 돈을 쫓는 투자 자문 회사가 아니었다. 그곳은 거대 자본의 횡포에 고통받는 소액 주주들을 돕고 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설계하며 금융범죄를 감시하는 사회적 감시자의 역할을 자처했다. 그녀는 아테나의 날카로운 지성과 분석력을 가장 낮은 곳을 향해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것은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보냈던 10년의 시간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새로운 사명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부와 명예의 정점에 서는 것에는 흥미가 없었다. 대신 자신이 지켜낸 소중한 가치들을 세상에 퍼뜨리기로 했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 서울의 정영이 내다보이는 작은 오피스텔에 위치한 그녀의 새 사무실. 그곳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최첨단 장비와 그녀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호가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는 아내의 곁에 조용히 커피를 내려놓으며 응원의 미소를 보냈다. 그의 얼굴은 YS그룹의 팀장이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다. 유진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활짝 웃고 있는 아들 지훈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얽매이지도 미래의 불안에 흔들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서유진이라는 이름에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서 있었다. 조용했던 아내도 냉철했던 아테나도 아닌 그 모든 것을 품에 안은 새로운 존재로서 그녀의 눈앞에 새로운 시대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